저는 영상에서 항상 장기 투자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런데 장기 투자를 권유하면 항상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을 갖고 있어야 장기 투자인가요? 몇 년일까요?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일까요? 아니면 10년은 묵혀야 장기 투자인 걸까요? 여러분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Z라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2010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주가도 10배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꺾이기 시작했고 주가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2010년부터 Z주식에 투자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년을 꾸준히 투자한 덕에 10배의 수익을 고스란히 얻었고 매출과 이익이 꺾이기 시작한 2020년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투자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는 2019년이 되어서야 Z주식을 알게 되었고 Z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이 매료돼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이듬해부터 매출과 이익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매입한 지 불과 1년 만에 주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A는 10년을 보유했고 10배의 수익을 얻었으니 당연히 장기 투자자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 B는 어떤가요? 주식을 1년밖에 보유하지 않았으니 단기 투자를 한 건가요? 저는 장기 투자가 시간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단어 자체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서의 장기 투자는 단순히 오랜 기간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나 주가가 아닌 기업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지켜야 할 투자의 원칙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오래 보유하라. 강방천 회장의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적어도 돈을 잃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보유하라라는 말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좋은 주식. 오래 보유하라의 전제는 좋은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은 뭘까요?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 아닐까요? 성장하는 기업 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기업이 성장을 멈출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30% 먹었으니 일단 차익 실현. 마이너스 10%네 일단 손절. 코스피 지수가 3000이라니 너무 과하게 올랐어. 일단 팔고 조정을 기다리자. 6개월 동안이나 주가가 제자리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다른 주식은 다 오르는데 내 주식은 가만히 있네. 바꾸자. 수익이 나서 좋기는 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다시 사자. 그냥 왠지 불안해. 줄 때 먹자. 차익 실현. 제 경험상 단언컨대 이런 투자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주식 잔고는 줄고 후회만 늘게 될 겁니다. 제 계좌에는 2배, 3배, 4배에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내일 당장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주식시장에서 2~3배 수익이 난 주식들을 팔지 않는 이유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 기업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순간 주가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지면 다시는 되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지 주식은 무조건 오래 갖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초보 시절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좋은 주식을 사놓고도 돈을 잃었다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만약 제가 이 주식들은 무조건 10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식 거래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하고도 실패했던 이유는 투자의 기준을 주가나 수익률에 두었기 때문이지 장기 투자할 마음을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투자의 기준을 주가나 수익률에 두는 사람은 변동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좋은 주식을 골라도 투자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준을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의 성장성에 두는 사람은 그가 만약 주식을 제대로 골랐다면 굳이 오랫동안 보유하겠다는 마음을 억지로 먹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오랜 기간 보유하게 될 겁니다. 흔히 장기 투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했다면 수십 배 이상을 벌었을 것이다와 같은 말은 소수의 특정 종목에 대한 사후 편향일 뿐 10년을 장기 투자했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았거나 한 푼도 벌지 못했을 주식들이 훨씬 더 많다. 팩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정의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증권사 직원들, 그들 중 상당수 역시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장기 투자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장기 투자자가 되어보려고 시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식의 결론이 많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태도나 철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버핏의 동반자 찰리 먼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너무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많이 한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바심 없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기질이 없다면 아무리 IQ가 높아도 투자에 실패할 것이 뻔하다. 얼마 전 단타 매매로 몇 년째 돈을 잘 벌고 있는 지인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친구에게 수치와 확률에 밝은 문병노 교수의 조언을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거래세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단타 매매는 바보짓이다. 여러분도 만약 제 친구처럼 단타로 잠시 성공을 하고 있는 지인 때문에 혹은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증권사 직원의 조언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성공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한 주변 사람, 주식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지 못한 증권사 직원, 그들과 달리 시장에서 검증받고 이미 한참 전에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뛰어난 기업을 발굴했다면 주식시장이 천정과 바닥을 오가며 출렁거리는 동안에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기 위해 분주하게 온갖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단기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나는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투자 기간을 늘리는 행동 하나로도 손실 확률은 감소하고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이 교훈을 잊지 마라. 나는 30년간 공격적인 투자가이자 트레이더였지만 제대로 돈을 번 것은 오직 장기 투자에서였다.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매매를 잊어버리고 매매를 모니터링하는 데 쏟을 시간을 가족에게 사용하라.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